꼭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돼요, 카트린에.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랍니다.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저는 이미 10번도 넘게 놀란 것 같아요. 처음 본 한정식 상차림에 자동문처럼 움직이는 전기 변기 뚜껑에 지하철 와이파이에 그리고 지금 홍은정 할머니 댁 주방에 있는 이 작은 기계에 이건 그냥 밥솥이 아니에요, 카트린에. 한국의 기술력이 담긴 전기 압력 밥솥이죠. 한스 목사님이 자랑스러운 듯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자신의 발명품인 양.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 덴마크인이었으니까요. 저의 이름은 카트린의 안데르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의 작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생 3학년이에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의 삶은 그다지 평범하지 않답니다. 파킨슨병과 초기 치매를 함께 앓고 계신 할머니와 초등학생인 두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17살 소녀요. 엄마는 생계를 위해 아침 청소부와 저녁 식당 서빙으로 2개의 직장을 뛰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성이 심했던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도소에 가셨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제가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할머니의 약을 챙기고 동생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하지만 동생들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시리얼과 토스트를 거의 먹지 않고 학교에 가버려요. 맛없어. 배고프지 않아. 학교에서 먹을래. 매일 아침 듣는 핑계들이죠. 학교에서 종종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전에 세탁기를 돌리고 할머니가 침대에 실수하신 경우엔 이불 빨래도 해야 하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과 숙제, 동생들 돌보기로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너무 지쳐서 꿈조차 꿀 여유가 없어요. 그런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아니요. 교회에서 특별히 선발된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온 친구들 마리아, 소피아, 루카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어요. 우리는 코펜하겐 루터교 성경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우리는 얼굴 스캔 로봇 안내를 보며 최첨단 시설에 놀랐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을 마주하니 너무 설레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 광팬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은 긴 비행으로 배가 허기져 있는 우리들을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도 처음 왔고 한국 음식도 처음이었거든요. 한스 목사님은 저희를 서울의 전통 한정식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입구부터 낮은 처마와 기와 지붕의 한옥 건물이 저를 반겼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석에 앉자 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와, 이 많은 음식들이 한 테이블에 그것도 다 먹으면 또 가져다 준다고요. 테이블 위에는 밥과 국을 중심으로 10개가 넘는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색색의 반찬들이 마치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었죠. 김치, 나물, 생선구이, 전, 조림, 무침 등 이름도 모르는 반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중앙에 있던 붉은색의 갈비찜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음식에 눌린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정말 이 모든 게 다 우리 식사인가요? 소피아가 놀라서 물었어요. 맞아요. 이것이 한국의 한정식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코스 요리죠. 한스 목사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얘들아, 이것 좀 먹어보세요. 갈비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건 김치야. 김치 먹어봤니? 네, 루카스가 말했어요. 급식에서 나오는 걸 먹어봤어요. 오, 그래. 김치는 누가 만드니? 급식 영양사님이 만들어요. 맵진 않는데 먹을만 했어요. 그래. 여긴 한국 본고장에서 재배한 김치로 만든 거니 한번 먹어봐.
그 외에도 한스 목사님은 음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이건 굴비야. 덴마크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조리법이야. 굴비와 물김치를 같이 먹어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김치의 그 강한 향기에 망설였지만 한 입 베어 물자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와, 급식에서 먹던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정말 특별한 맛이에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처음엔 쇠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느라 애를 먹었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모든 어색함을 잊게 해주었어요. 특히 갈비찜의 부드러움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제일 신기한 건 가마솥밥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건 솥밥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밥을 퍼서 다른 그릇에 옮기고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으세요. 이거 숭늉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후식으로 마지막에 먹어요. 숭늉도 반찬과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솥뚜껑을 열자 윤기가 도는 하얀 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그릇에 나눠 담은 후 솥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치직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기가 올라왔죠. 숭늉은 소화에도 좋고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죠. 숭늉을 한 모금 마시자 고소하고 따뜻한 맛이 온몸을 데웠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파킨슨으로 인해 목소리가 작아지고 가끔 음식을 삼키다 살에 들려 괴로워하시는 우리 할머니. 치매 증상으로 밤에 혼란스러워 하실 때면 제가 손을 꼭 잡아드려야만 다시 잠드실 수 있죠. 이 부드러운 숭늉이라면 할머니도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희는 홍은정 할머니 댁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의 신자분 집이었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신 홍 할머니는 한스 목사님과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홍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저희가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살던 덴마크 공공임대 아파트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와,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네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도시 속 작은 마을 같아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죠. 한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 현관문도 비밀번호로 열어요. 보안이 철저하죠. 목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덴마크에서는 공동 현관은 열쇠로 여는데 종종 고장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들어가기가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15층에 도착해 홍 할머니 집 앞에 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비밀번호로 문을 여는 건가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거든요. 한스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홍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저희는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위생적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넓고 환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따뜻했고 벽면 한쪽에는 큰 창문이 있어 도시의 전망이 한눈에 보였어요. 이건 온돌이라고 해요. 바닥 아래로 열이 지나가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한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집을 따뜻하게 해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랍니다. 덴마크에서는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요. 겨울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하죠. 제가 말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는 베란다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와, 이 풍경 정말 멋져요. 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전망이 좋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홍 할머니 집은 특히 한강이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있죠. 한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란다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이 자라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렇게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경우가 많아요.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기를 수 있죠. 홍 할머니께서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스크린이 벽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홍 할머니가 그것을 터치하자 화면이 켜지면서 현관 앞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인터폰이에요. 누가 방문했는지 볼 수 있고 여기서 문도 열 수 있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단지 내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홍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인터폰이 있어도 그냥 소리만 나는 오래된 장치예요.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면 창문으로 내다봐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집 안을 구경하는 동안 저는 화장실에도 들어가 보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화장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비데예요.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물로 씻어주는 장치죠. 한스 목사님이 변기 옆에 작은 패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덴마크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도 좋죠.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홍 할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덴마크와는 다른 한국 가정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특히 주방에 있는 여러 가전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건조기예요. 빨래를 금방 말려주지요. 한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매일 할머니의 이불을 빨고 말리느라 고생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엔 실내에 빨래를 널어도 잘 마르지 않아 자주 축축한 이불을 덮으셔야 하는 할머니가 안쓰러웠죠. 덴마크의 습한 날씨는 빨래 건조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저희 집에는 건조기가 없어서 겨울에는 세탁물이 며칠씩 마르지 않아요. 특히 할머니 이불은 더 그렇죠. 이런 건조기가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기 싱크대를 보세요. 코브라처럼 움직이는 수도꼭지와 발터치만으로 물이 나오는 센서가 있답니다. 음식물 분쇄기도 있고요. 저희 집 싱크대는 오래되어 항상 물이 새고 수도꼭지도 자주 고장나는데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있다니 신기했어요. 발터치 센서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손이 젖었거나 더러울 때 발로 가볍게 터치하면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저희 집은 수도꼭지가 자주 고장나서 물 새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해요. 제가 말했어요. 홍 할머니는 주방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통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버려요. 이렇게 모은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된답니다. 홍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분리수거가 있지만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 냄새가 나죠.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주방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반짝이는 전기밥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밥 먹었어? 라는 인사가 안녕이라는 말과 같다니까요. 홍 할머니는 저희를 위해 밥을 지으셨어요. 전기밥솥의 뚜껑을 열자 고소한 향기가 주방 가득 퍼졌죠.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알들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렇게 밥솥 하나로 완벽한 밥을 짓는다는 게 놀라워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한국의 전기밥솥은 세계 최고예요. 밥맛의 비결이죠. 한스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홍 할머니는 저희에게 아파트 단지의 다른 시설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단지 안의 헬스센터예요.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홍할머니께서 넓은 공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최신식 러닝머신, 사이클, 웨이트 기구들이 줄지어 있었고 몇몇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헬스클럽 회원권이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해요. 이렇게 아파트에 시설이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그 옆에는 독서실도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여러 개의 책상이 놓여 있었고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죠.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네요.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맞아요.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독서실을 마련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한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덴마크의 공공아파트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우리 동생들은 조용히 공부할 공간이 필요할 때 항상 도서관까지 가야 해요. 그것도 닫는 시간이 일러서 저녁에는 이용할 수 없죠. 제가 말했어요. 단지 내에는 작은 편의점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간단한 생필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한 공간에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저희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상점까지 걸어서 15분은 가야 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나가자 깨끗하게 정리된 놀이터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운동기구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정말 작은 도시 같아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네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아파트 문화도 그런 가치를 반영하고 있죠. 한스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홍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과 덴마크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어요. 덴마크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기본적인 주거 기능만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그 이상의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커뮤니티 의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홍 할머니 집에 도착해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반짝이는 전기밥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기술의 결정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이런 밥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작은 소망을 속삭였습니다. 일주일의 한국 여행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남대문 시장에서의 쇼핑, 경복궁 방문, 한강 유람선 여행.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그 완벽한 밥을 짓는 전기밥솥과 따뜻한 숭늉이었어요.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저는 일상에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약 챙기기, 동생들 아침 준비하기, 학교 가기. 오히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 최초의 진짜 휴식 같았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옛날 문제가 다시 시작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듣고 싶어하는 동생들에게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누나, 그 밥은 어떤 맛이에요? 여기 시리얼보다 맛있어요? 막내 동생이 아침 시리얼을 거의 먹지 않으며 물었어요. 우리도 그런 밥 먹을 수 있어요? 둘째 동생도 궁금해했죠.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했어요. 한 가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모아둔 용돈으로 인터넷에서 저렴한 전기밥솥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 밥솥은 한국에서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밥이 눌어붙고 밑에는 타고 밥알은 날아다니고 누룽지는 만들 수도 없었고 맛도 없었죠. 쌀만 버리게 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실망한 저는 한스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카트린의 어떤 밥솥을 샀나요? 한국 브랜드가 아니었군요. 일본, 중국, 태국 제품들은 비슷해 보여도 다르답니다. 꼭 한국산을 사세요.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코펜하겐의 한인마트를 찾아갔어요. 비록 덴마크에서의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비쌌지만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정품 한국 전기 압력밥솥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밥솥으로 지은 밥을 동생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신기한 듯 하얀 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김에다 밥을 싸서 주었어요. 이건 김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싸면 김밥이 되는 거야. 동생들은 조금 망설이다가 한 입 먹은 후 눈이 커졌죠. 누나, 이거 정말 맛있어. 시리얼보다 훨씬 좋아. 그날부터 우리 집 아침 식탁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동생들은 더 이상 아침을 거르지 않고 오히려 일찍 일어나 밥을 기다렸어요. 엄마도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편하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도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선생님의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숭늉을 만들어 할머니께 드렸을 때의 반응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카트린의 이 따뜻한 물이 정말 맛있구나. 파킨슨으로 목소리가 작아지고 치매로 저를 가끔 알아보지 못하던 할머니가 숭늉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할머니는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드러난 할머니의 미소는 그 어떤 보상보다 값졌습니다. 저희 집 좁은 주방 한 구석에는 이제 나의 작은 한국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과 함께 자리 잡은 전기밥솥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쌀만 씻어서 밥을 지었는데 어느 날 한인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다양한 잡곡을 섞어 만드는 영양밥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콩, 팥, 현미, 잡곡을 넣은 밥은 색깔도 예쁘고 맛도 훨씬 좋았죠. 누나, 이 밥은 학교 급식보다 맛있어. 동생들이 매일 아침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저는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복지 상담을 받던 중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구청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집 주방, 싱크대를 한국식으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브라처럼 움직이는 수도꼭지와 센서식 수도꼭지까지요.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물을 쉽게 틀 수 있게 된 건 정말 큰 변화였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홍할머니에게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워오고 싶어요. 어쩌면 나중에는 코펜하겐에 작은 한식당을 열 수도 있을지 모르죠. 카트린의 솥밥 하우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카트린의 오늘 밥 먹었어. 이제 이 한국식 인사가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찾은 작은 희망, 전기밥솥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말씀하세요. 내가 한국에 다녀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할머니도 더 편안해 보이고 동생들도 학교 생활이 좋아졌어. 아침마다 시리얼 먹으라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맞아요. 단순한 가전제품 하나가 우리 가족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밥 한 공기의 힘이었죠. 한국에서 온 작은 선물이 저희 가족에게는 희망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다른 고등학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항상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 기술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교회에서 다른 고등학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항상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 기술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세계 반대편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카트린의 이야기처럼 한국은 이미 세계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밥솥으로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